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 역시 전국경찰서장 회의 자칭 이 경찰서장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전국경찰서장 회의 이 모임 이 경찰청장 후보자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현직 경찰청 차장의 지시 명령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항명을 하고 이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고 강행했던 유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과 여기에 참여했던 50여 명의 전국 총경, 경찰 총경, 그 다음에 온라인상으로도 참석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커피를 보내고 응원을 하고, 그 다음에 화환을 보내서 격려를 했던 이 경찰 내 일부 세력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단순한 이런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저항, 반항 이런 거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이 경찰이 준군사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거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반란, 쿠데타, 내란, 모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인터넷 댓글상으로는 어쨌든 그 정도 그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법률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총칼을 들고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에 버금가는 어떤 심리적 충격, 사회적 충격을 안긴 건 사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행안부 내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 회의 자칭입니다. 자칭. 이런 기구는 없고 이런 모임도 없습니다. 법률상 이런 모임을 허용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름 붙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인 겁니다.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은 뭐라고 그랬냐면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 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지휘부는 또 뭐라 했냐면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 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해당 전국 경찰서장 회의 이 자칭 이 모임을 주도한 사람 유삼영 씨가 이 또 언론 매체에다 대고 뭐라 했냐면 이번에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찰청 차장으로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윤희근 차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휘둘러서 이런 지시가 왜냐하면 자기를 대개 발령시키고 그다음에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뒤에서 흔들어서 자기들을 뭔가 탄압하고 있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해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은 총경 이상 경찰 간부에 대한 인사 제청권만 갖고 있지 이 해당 경찰 간부에 대한 정보권은 행안부 장관이 법적으로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 후보자, 경찰청장 직무대행 입장에서 자기가 분명 전국경찰서장 회의 요거 하지 말아라 지시를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명령에 항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 항명한 자들을 당연히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는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징계를 안 하는 거는 직무유기입니다. 형법상 직무유기 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징계를 당연히 요거 조사를 해가지고 징계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이게 행안부 장관 아무런 근거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다 대고 이런 식으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휘둘러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식으로 마치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이미 장악했고 장악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정의로운 경찰들 민주투사들을 갖다가 지금 탄압하고 있다는 식으로 학살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현직 공무원이 외부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참 처참합니다. 처참해. 우리나라 경찰 조직의 기강이 정말 처참하다. 아니 우리나라 경찰이 대체 그 전에도 정치 경찰 있고 뭐 별거 다 있었고 그다음에 경찰이 그렇게 깨끗한 조직도 아니고 경찰이 그렇게 유능한 조직도 아니고 경찰을 뭐 그렇게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조직도 아니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경찰 내 기강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상관이, 아니 군인으로 따지면, 군대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 군대로 따지면 국군 통수권이 아닌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그 사무를 행하는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군령권 행사하는 합동참모 의장, 그 다음에 군정을 담당하는 각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는 연대장, 여단장 이런 사람들한테 임의로 모인답니다. 자기들이 정부 정책에 반하고 국방부 정책에 반해서 모인답니다. 모여서 반대하는 뜻을 집단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게 얼마나 엄중한 상황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산을 지시했는데 그걸 불복종했습니다. 항명을 했습니다. 항명을 하면 뭡니까? 뭡니까 이게 대체? 여러분들 제 입으로는 차마 얘기를 못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대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군인이었다면 어땠겠습니까? 군인이었다면 이들은 대체 지금 어떤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신분만 다를 뿐, 군인과 경찰이라는 신분만 다를 뿐, 이 사람들이 했던 이 행동, 이 언행,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갖는가, 얼마나 초유의 사건인가,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 간부들, 이 윤석열 정부 통수권자,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그 경찰청 최고 지휘자, 지금 현재는 직무대행 체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의 명령과 지휘를 거부하고 저항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집단 행위를 한 이자들을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찰 내에서 이 총경이라는 건 5번째로 계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은 치안 총감, 그 다음에 그 밑에 치안 정감, 그 밑에 치안감, 이 치안감이 각급 이제 지방 경찰청장 이 정도 되는 거고, 그 밑에가 이제 경무관, 그 밑에가 총경입니다. 5번째로 높은 게 총경인데 이 총경 600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3분의 1, 190명 가량이 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 경찰청장 후보자,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해산을 하라고 명령했는데도 3분의 1이 여기에 가담을 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경찰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이게 세금 받아먹고 사는 이게 조직입니까? 국가 공무원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 정책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고 관여한 언행을 보이고 대한민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의 기강이 어떻게 문재인 5년 동안 이렇게 망가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우리 경찰의 현실, 이 수준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와 같습니다. 준군사 조직입니다. 군대와 같아야 될 경찰 내 지휘 체계가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졌는지 참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다른 직군도 아닙니다. 이 헌법이 규정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국민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무원, 이미 모임을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모임을 만들고 때로 몰려다니면서 어떤 정치적 공방을 조장하는 목소리를 내는 게 여러분들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더구나 이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는 경찰 조직이라고, 그 경찰 조직을 일선에서 이끌고 있는 지휘관들, 총경들이 모여서 위력 과시를 했다. 국민들 앞에, 정부한테, 최고 통수권자한테 그 짓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짓을 한 겁니다. 그 역할에 비춰가지고 사실상 준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군에 버금가는 무장, 개인 확위 면에서는 군대와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개인 확위 면에서는 다 소총 갖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찰이, 전국에 13만 조직을 갖춘 경찰이 이런 식으로 집단 행동을 하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본의와 무관하게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데 그런 어떤 정부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이 어떤 국민적 정서를 갖다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들 뜻만 그렇게 이렇게 떼법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까? 만일 이들이 우리 군 간부였다면, 우리 군인이었다면, 이들이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에 반발했다면, 이런 식으로 집단 행동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입해서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얼마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는지 한번 군인에 대해서 대입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주말에 쓴 기사인데, 물론 이제 경찰과 군에 적용하는 형법이 다릅니다. 군은 군 형법이 따로 있고 경찰은 그냥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군 형법, 이 사람들이 정말 군인이고 군 간부였고 군 형법이 적용됐을 경우에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단 항명을 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느냐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군인이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 또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성격의 집단 행동을 강행할 경우 군 형법에서는 이렇습니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즉 항명을 한 자에 대해서 적전인 경우, 그러니까 적과 맞이하고 있는 경우는 사형입니다. 사형입니다.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사변 또는 계엄 지역일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한다. 이렇게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집단으로 항명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국 경찰서장 회의처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해산을 지시했는데도 거기에 항명을 하고 집단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군인이 집단으로 항명을 했을 경우에는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입니다. 사형. 다른 거 없습니다. 수괴는 무조건 죽입니다.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렇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계엄 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이 주도하고 가담했던 자들을 군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자들은 최소한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아무리 이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도 그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가담자들 있지 않습니까? 가담자들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군 형법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람들이 경찰이기 때문에 이런 법 적용을 안 받을 뿐이지 이 엄중한 상황은 똑같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형법 제47조에 따르면 군인이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서 얘기한 이 죄를 범한 군인에게 적용되는 거는 군형법 조항이고 경찰은 여타 민간인처럼 그냥 형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제 소위 전국경찰서장 회의 주도자, 가담자가 군 형법상 집단 항명을 했다. 이렇게 꼭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국민이 판단해야 하는 몫이고 법적으로 판단을 구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최소한 이들은 자신들의 집단 행동이 그 자기들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서 때법, 집단 항명, 위력 과시, 실력 행사로 국민들이 오해할 정도의 아주 상상한 초월의 그런 행동을 했다. 그것만큼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걸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탄압이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법적으로 명쾌하고 깔끔하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